이번에는 울산 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김상욱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이분- 공동장님 이거 뭐예요? 와, 되게 예쁜 게 있어요. 그거 제품인데 네. 후보시니까 그거 들면 안 돼요. 예. 우리 너무 제품이라 예쁜데? 광고가 돼가지고 네.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뭔지 호기심에.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네. 지금 최연소 광역단체 후보 아닙니까? 네, 이번 저희 민주당 후보들 중에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막내입니다. 80년. 80년 1월 1일생입니다. 아, 음력 양력 양력 1월 1일생. 1월 1일이. 그래서 MG로 MG예요. 80년. 야. 그러니까 80년 1월 1일부터 MG라 하더라고요. 예, 이야. 밀레니엄 세대. 이제 거기 시작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참 묘하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성향 자체가 네.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시절에 네네. 중구청 산하의 드림 합창단이라고 그 좀 소외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을 그 모아서 합창단 단장을 하셨다고. 합창단 단장도 하고 노래 좀 하십니까? 노래요. 좋아합니다. 아주 그 좋아합니다. 중구청 산하의 드림 합창단 단장 활동하면서 그때 중구청장이었던 박성민 청장을 그 송사를 도운 게 인연이 됐다. 그때 박성민 당시 청장뿐만 아니라 제가 좀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제가 운영했던 법무법인도 규모가 가장 큰 것, 여러 법무법인 큰 데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제가 뭐 남구청, 중구청, 울주군청, 울산시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문도 많이 하고 울산에서 좀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또 많이 도와드렸고 후원금도 잘 내고 또 발세도 넓고 하니까 그때 인연 맺었던 분들이 많죠. 그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보당 인연을 다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권유는 박성민 그 중구청장 그분의 권유로 권유라기보다는 좀 그때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 이야기는 또 달라요. 근데 이거는 송 이야기는 저도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얘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자마자 그 당선이 되셨고 네. 당선이 사실상 되자마자 이거는 네. 계엄이 벌어졌고 네. 그 계엄 해제 의결하는 날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궁금해가지고 다시 딱 복귀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중에 본회의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분이죠. 예. 네, 그렇게 그럴 제가 겁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맞나요?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그때.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영상이라는 걸 보니까 네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거의 가장 먼저 도착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계엄은 이거 안 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썼다고 알려졌는데 맞죠? 네네. 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왜 빨리 안 오냐고 본회의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것도 네네. 맞죠? 예. 그리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안 오고 있는 다른 의원들 막 찾아다녔다고. 예. 그래서 안 오는 의원들한테 가서 막 욕설까지 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좀 갑자기 욕쟁이 아저씨로 등극을 해가지고 그때 모두들 흥분했으니까. 네. 그리고 계엄 해제에 필요한 150석이 빨리 안 차니까 민주당 쪽을 향해서 당신들 과반 넘고 의석도 많은데 왜 빨리 못 모으냐고 고함을 쳤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힘한테도 소리치고 민주당한테 소리치고 빨리 계엄하자고 했던 그날부터 사실은 국힘과 함께 갈 수 없는 정치인이 된 셈인데 결국 이제 작년 5월에 탈당하시고 네. 민주당 입당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은 12월 3일 그날 밤의 선택이 쭉 이어져서 지금 후보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이런 손쉽게 된 것 같지만 제가 쭉 되돌아보니까 중간중간에
힘든 선택의 연속이었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보니까. 예, 제가 마음이 좀 순둥순둥해요.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 선택을 쭉 보고 이제 권리당원들이 경선에서 네. 결선 없는 일이 만들어 준 거죠. 예. 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그리고 1년 전과 지금의 울산 시민들의 말씀과 반응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죠. 실질적으로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1년 내내 제가 겪었던 일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견디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초반엔 배신자로 불리셨고 사실 뭐 배신자라 욕 먹고 이기게 겁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지역 사회죠. 그리고 또 고립되어 있는 지역 사회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약 4, 50년간 공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 안에 지역 유지와 지역 언론과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강력하죠, 사실은. 강력한 기득권 카르텔인데 뭐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는 제가 카르텔을 깨는 사람으로 그때부터 인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배신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다 깨부수는 사람이다. 또 가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체제를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영순이죠. 영순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살해 협박도 대단했지만 소위 말하는 누명 씌우기, 허위 사실 유포하고 누명 씌우고 맡아둬 돌리고 뒷조사하고 고소고발 뭐 이런 거 허위로 만들려고 하고 근데 그걸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사람, 저를 지지하는 사람, 저를 돕고 있던 사람들한테까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나게 만들려고 한 거구나. 많이들 괴롭힘 당하셨어요. 울산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울산을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고 떠난 분들도 어떤 식으로 계시고. 괴롭힙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스러운데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곡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울산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근데 지금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욱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바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울산이 지금 사실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가 기본이 무너져 버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반민주적 모습이에요. 줄 세우기 또 기득권 카르텔 갈라치기 이게 곳곳에 만연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권력자에게 연을대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비정상적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수가 오랫동안 그 일당을 먹는 곳에서는 꼭 발생하는 일인데 여기 줄 서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없게 되는 지금 뭐 며칠 전에 뭐 금섬에 관한 의혹 보도도 뭐 유튜브 매체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사조직을 만들고 사조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거기에 줄을 서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래서 시민이 준 혈세와 권한으로 자신들 기득권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 식구 챙기기에 멈춰버린다면 이거는 시민을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도시 울산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고요. 뭐 나라가 민주주의해도 도시가 민주주의를 안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체감 못하는 거거든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에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피지컬 AI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대체한다. 가장 최전선에서 맞닥뜨리는 곳입니다. 당장 중국도 지금 다크팩토리가 많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짓는 공장에도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의 현대차 공장 또 그 밑에 하청들은 어떨까요? 지금 원래 노동자의 도시, 산업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앞에서 직면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피지컬 AI, 제조업 AX 전환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도해야 합니다. 선도하되 그 이익이 기업과 자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과 공동체로 환원되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AI 대전환 시대의 고민인데 그 본인은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업과 자본이 피지컬 AI, AX 전환의 이익을 독점하고
모든 걸 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자리는 됩니다. 사라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초기에 뭔가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울산에서 그런 실험을 하기가 좋고 울산에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것이고 세계로 퍼뜨릴 수 그건 있겠죠.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하는데 네. 뭐 제 생각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해보고 싶은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와 시민이 펀딩을 해서 그 펀딩한 회사가 뭐 아틀라스 같은 인간형 피지컬 AI를 소유하고 기업이 직접 피지컬 AI 아틀라스 같은 걸 소유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도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기에 피지컬 AI나 아틀라스를 도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러다이트 운동이나 이렇게 노동자들의 저항 운동도 좀 완화할 수 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내고 비용을 아끼는 장점이 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 분신 같은 로봇을 내가 학습시키고 관리하면서 이 로봇이 대신 일해서 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그런 만들어야 회사에 되거든요. 지분을 참여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그런- 지분도 참여하면서 동시에 내 분신 같은 로봇을 내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지컬 AI를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량이 개발되고 햇빛 바람 펀드 같은 건데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일종의 예. 그걸 AI 분야에 적용해 보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노동자와 시민과 또 기업과 관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하나씩 실험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AI 기본 사회 모델인데 그렇지. 예. 그런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험되고 또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울산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 맞습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그 가장 젊은 후보라는 게 여기서는 유효하겠는데 네. 근데 좀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적응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릿빠릿 열심히 배울 수 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제 머리로 다 할 수 있다 생각 안 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모시고 열심히 배우면서 중요한 건 함께 소통하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김두견 현 울산시장은 어떻게 상대로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잘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을 이건 뭐 주관적 평가긴 한데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예산이 가고 권한이 가야 하는데 자생력은 키우지 않고 아무래도 좀 금섬에 이번에 논란된 것처럼 이렇게 본인과 가까운 조직 위주로 뭔가 이렇게 나눠주기식 행정을 해버리니 시민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다 끌려가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좀 고립된 왕국의 누구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기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불경 통합에 대해서 울산이 사실 어깃장을 놓은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부산 경남 통합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울산만 뺀 부산 경남 통합 법안을 국민의힘 예를 들어 안 들어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부산 경남이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면 울산의 기업과 시민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장이면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울산을 넣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어깃장만 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했을 때 시민들의 기본 삶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울산이 부자 도시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나 장애인 이제 좀 수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 경남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웃 도시보다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전시행정이라 불리는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73억짜리 스카이워크를 73억 맞나요? 아마 그 정도 예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걸 자꾸 짓는다거나 얼마 전에도 학성 물길 사업비가 6,700억 가량 든다라고 발표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시민 삶과 직결되지 않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데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좀 괴리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는데 바뀐 세상에 맞도록 울산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마치 60년대 70년대 도시 운영 모델에 머물러서 과거를 회귀하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거기는 단일화 이슈가 있어요.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맞습니다. 진보당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네네. 울산이라는 지역 특성이. 네.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죠. 네.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약 17% 정도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김종훈 후보를 참 신뢰하고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손 맞잡고 특히 노동중심 산업 AX 대전환을 꼭 이뤄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일화 논의가 좀 진행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본인들의 역할을 당연히 얻고 싶겠지요. 울산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시민 지지를 받고 있으니 그만큼을 좀 반영해서 지역에서의 지분을 얻으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구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과 계속해서 합을 좀 못 내고 있고요. 현재 시당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을과 네. 뭐 바터를 한다든가 그건 전혀 고려하고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울산 안에서 우리 민주당과 또 진보당 간의 협의에서도 평택은 지금 정치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 시장을 누구 낼 것인가,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을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등등등은 울산 시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도시의 정치 상황이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자,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예. 예. 정치 현실은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본 네네. 건데 여하간 지금 단일화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셨는데 두 분 네. 모두 맞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마련돼 가지고 지금 조건을 맞춘다는 여기까지 못 간 거네요 아직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후보자들 간에는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회도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자 대결로 만약에 진보 단일 후보가 나와서 양자 대결로 가면 네,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네, 이게 이제 다자 대결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저희 조사상으로는 다자 대결로도 9% 앞서는 걸 하지만 이건 네. 이제 보수가 막판에 어떻게 결집할지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조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계열은 무소속 한 분이 나오셨죠. 네, 쉽게 단일화될 수 있죠. 일단은 당대당이 아닙니다. 무소속이에요.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감정이 풀어지고 이해관계만 맞으면 언제든지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죠. 단일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소위 이제 지역 유지 분들께서 나서서 단일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입니다. 그러네. 이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이제 정치적 역량인데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혹시 이제 요즘 공직선거법 워낙 조심스러워서요. 제가 뭐 수치나 금액 얘기한 거는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네. 생각나는 대로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좀 전에.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부정한 부분은 더 그렇게 좀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네, 수치는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을 직접.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저희가 한두 번 더 모시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범민주 진영 간의 신뢰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발전적 정책 토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단일화죠. 예, 지금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울산에서는 이슈고요. 국민의힘 쪽이 단일화가 되고 우리 범민주 진영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김정은 후보하고 김성욱 후보 두 분이 같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단일화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는 좋죠. 어. 저는 얼마든지 저는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김종훈 선배님을 경쟁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할 동지로 보고 있고요. 김종훈 선배님께 저를 내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큰 그릇이 돼서 김종훈 선배님의 생각과 또 바램과 비전을 다 담고 싶고 손잡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김정은 선배는 본인 그릇에 네. 김상훈 후보를 담고 싶을 그럴 것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서로 간에 좀 경쟁 관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될 동지고 범민주 진영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지키고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서로를 좀 위해주면서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한번 같이 모셔야 되겠다. 네. 그죠? 예. 그때 요 얘기를 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다. 단일화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